안녕하세요 친구들. 네, 손태석 강사예요. 처음 보죠? 네. 아니면 보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처음 보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선생님과 지금 해야 되는 게 뭐죠? 연세대학교죠. 네. 연세대는 뭐라고 불리냐면 논술의 어떤 왕자의 게임 이런 거죠. 한양대가 천하제일 논술대회라면 연세대는 진정한 논술의 승자. 이런 것들을 표현하게 되겠죠. 연세대 이제 논술인데 이런 거죠. 합격하기 쉽나요? 어렵나요? 어려워요. 선생님 쉽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맞죠? 너무 어려워요. 왜? 논술을 제일 잘하는 애들만 모아놓는 거죠. 예전엔 서울대 정시논술이 있을 때는 서울대가 짱이었는데 없어졌잖아. 그죠? 이제 논술을 보는 논술 시험을 보는 대학 두 개가 있죠. 연대랑 고대가 있는데 좀 최상위권으로는 연대와 고대가 있는데 연세대 같은 경우는 고대보다 더 좀 복잡해요. 고대가 수리논술이 있어서 복잡해 보이지만 그렇진 않아요. 그리고 개방형 문제라서 쓰기가 좀 짜증날 뿐 그 주어진 함축된 의도나 숨겨진 의도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그걸 자기가 어떻게 잘 풀어나가냐의 문제라면 연세대는 숨어있는 의도가 자체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글쓰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좀 곤란한 부분이 있죠. 우선 연세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객관적인 조건부터 알려드릴게요. 객관적인 거. 왜냐면 많은 오해들이 있어. 이런 거지. 연세대 논술을 이루면 내신이 좋아야 되나 봐. 아니면 수능만 잘 보면 수능으로 잡아가나 봐. 이런 거. 안 돼. 이런 거죠. 그냥 대학은요. 교육부의 감독을 받아요. 입학은. 대학 들어가서 교수님들이 어떤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교수님 마음일 수 있겠는데 알겠어요? 입학은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객관적이죠? 객관적인 건데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거야. 어떻게? 논술 점수가 있어요. 그렇죠? 논술 점수가 70% 이런 거죠. 이렇게. 플러스 교과 20%, 그 다음 비교과, 그 다음에 10%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쉽게 말하면 100점 만점으로 보셔도 되고 1000점 만점으로 보셔도 돼요. 그래서 1000점 만점으로 채점이 이루어진다면 이런 거죠. 왜 1000점 만점이냐면 교통, 연세대에서는 100점, 1000점 만점으로 하는 게 아니라 100점 만점으로 하는데 이런 거죠. 70점 만점 중에 67.2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점수를. 그러니까 환산하면 1000점 만점이나 별 차이는 없죠. 네, 그런 거예요. 소수점 쓰기 싫어서 그래요, 이런 거. 그래서 결국 이거 세 개 더해서 총점이죠. 이걸 통해서 총점이 높은 친구가 합격하는 거예요. 근데 총점이 먼저 나와요. 총점이 나오고 나서 총점으로 1등과 2등과 3등과 4등과 5등이 나오잖아. 이렇게. 근데 그 다음 이제 뭐가 들어가는 거야? 여기에 이제 수능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4개 영역에서 합 6이죠. 이렇게. 한국사가 3 이런 거. 한국사는 큰 의미는 없고요. 그래서 4개 영역 합 6이 나오는 거고 1등이 그죠? 논술 점수하고 내신하고 교과하고 비교과를 다 집어넣는데 1등이야. 얘가 최저가 안 됐어. 안녕 이런 거죠. 논술을 아무리 잘 써도 안 되는 거죠. 2등은 수능을 수능 충족이 됐어. 그럼 얘 합격. 얘 합격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모집 단위가 채워질 때까지 쭉쭉쭉 해서 동그라미로 모집 단위만큼을 선택하고 거기에다가 2배수 정도를 이제 후보를 만들겠죠. 이해되겠어요? 이게 이제 채점 방식이고요. 논술 점수는 교수님들이 주어진 채점 기준이 있어요. 채점 기준에 따라 하게 되는 거고 과거와는 다르게 매우 객관적인 채점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A라는 교수하고 B라는 교수가 같은 답안을 채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점수가 좀 큰 차이가 나타나면 출제위원회의 채점하는 방식으로 바뀐 경향이죠. 잘 바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과,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데 교과는 내신 반영 비율이 너무 적다 이러는데 아주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내신 반영 비율은 중요해요. 내신은. 자, 뭐냐면 교과 성적이 20%인데 그죠? 등급간이죠. 등급간은 0.2점 맞죠? 0.2점씩 차이가 나요. 그리고 반영 비율은 2, 4, 4죠. 이렇게. 1학년 20%, 2학년 20%, 40%, 3학년 40%. 그러니까 재학생들 기준으로 3학년 1학기가 제일 중요한 거지. 왜? 한 번의 시험으로 2배의 점수를 받으니까.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산정된 점수를 넣는데 순서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뭐냐면 논술 점수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68.2, 76.3, 85.7 이런 정도의 채점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근데 어때요? 지원자가 많죠.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겨요? 동점자가 많이 생겨요. 동점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무조건 내신이 좋은 애가 합격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알겠어? 그러니까 두 가지죠. 내신이 좋은 친구들은 그냥 무난하게 잘 쓰면 되는 거고 그 다음 내신이 좀 안 좋은 친구들은 훨씬 잘 써야 돼요.
오케이. 자, 그다음 비교과가 나와 있는데 비교과는 출결하고 무단 결석만을 대상으로 하고요. 무단 결석도 이제 뭐가 문제냐? 여러분들이 이런 거죠. 무단 조퇴. 조퇴 뭐 이렇게 무단 뭐 병결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모아가지고 결석으로 바뀌나요? 아니에요. 하나도 안 바뀌고 오직 무단 결석에 체크된 숫자로만 감점을 주게 돼 있어요. 오케이. 이제 객관적인 지표는 끝났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죠. 보면 내신 어때요? 그랬더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운이에요. 그래서 전년도 2015학년도 이제 합격자, 2016학년도구나. 2016학년도 합격자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80% 컷이죠. 그러니까 100명, 10명을 모집하는데 8등의 내신 성적이에요. 자, 그랬더니까 경영학과죠. 네. 경영학과가 4.4. 그 다음 뭐죠? 문화인류. 문화인류는 내신이 5. 근데 사회학과. 학과는 2.1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야? 자, 경영학과가 사회학과보다 훨씬 정시 컷이 높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어요. 그죠? 근데 어때요? 합격자 80% 컷이 다르죠. 완전히 다른 거야.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이때 사회학과를 지원한 아이들은 최저 충족률이 높았다라는 거예요. 이해되겠어? 모두가 최저가 충족이 되니까 아이들의 논술 답안의 격차가 크지 않았던 거지. 그러니까 뭘로 결정되는 거야? 내신 성적이 좋은 애들이 합격하는 경우가 많았던 거고, 경영학과 같은 경우는 뭐야? 최저 충족률이 낮았던 거고. 두 번째가 뭐죠? 애들 답안이 격차가 엄청 큰 거예요. 이해되겠어? 네, 그 차이 때문에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의 내신 성적과 본인의 논술 실력을 어느 정도 가늠해서 학과 지원을 잘하는 것이 합격률을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드릴게, 또 뭐 있죠? 뭐 시험 시간 이런 거는, 사회계열이 이제 오후에 1시에 보고, 그지? 그 다음에 인문계열이 오후 4시 반에 보니까, 오전에 이제 자연계열이 보죠? 네, 그것만 챙기시면 되고, 어려운 점은 없어요. 뭐, 성균관대처럼, 맞지? 연대가, 이렇게, 캠퍼스가 나뉘어져 있거나, 뭐 이런 것들은 없으니까 문제될 건 없고요. 다만 요거 있죠? 연세대에서 글자 수가 나와요. 이렇게. 글자 수가 천자, 내외라고 표현되거나, 또는 안팎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보통 사람들의 기준이 뭐냐면, 맞죠? 플러스 마이너스 10%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900에서 1100자 정도의 글쓰기면 된다.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어떤 가이드를 주기 위한 것이고요. 연세대에서는 글자 수에 대해서 크게 터치하진 않아요. 그래서 연세대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현격하게 이런 거죠. 부족할 경우만 제재를 하는 경우죠. 맞죠? 현격하게 적거나 과다한 경우는 문제가 되지만 현격하다. 그럼 현격하다가 뭐야? 저 주관적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수한테 맡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질문에 대해서 답안을 썼는데 그게 내용이 충분해. 근데 한 600자야. 괜찮아. 이런 거죠. 충분하면 알겠어요? 근데 출제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뭐라고? 천자 기준으로 해서 채워질 만큼, 천재가 필요한 만큼의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 거의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되, 알겠어? 쓸데없는 내용을 쓰기 위해서 분량을 채워나가는 건 좋지 않다라는 거죠. 선생님 기준에선 그래요. 뭐라고? 천자를 오버하는 경우는 별로 좋진 않다라는 거. 조금 부족한 건 괜찮은데. 뭐 그런 정도고요. 자, 이제 객관적인 징표 중에 마지막이죠. 이제 유의사항인데 0점 처리가 있어요. 0점 처리 기준. 0점 처리. 이게 되게 중요하죠. 선생님이 말씀드리는 이 객관적 조건은 뭐예요? 되면 객관적 조건이 충족하지 못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야? 무조건 탈락이에요. 답안을 보지도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0점 처리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거죠. 답안 작성은 흑색 필기구예요. 흑색 필기구죠. 흑색 이런 거. 제일 중요해요. 자, 근데 연필도 되고 볼펜도 되고 다 상관없어요. 근데 여기서 뭐죠? 색깔이 흑색 말고 다른 색깔은 안 된다는 얘기죠. 오케이. 그것만 이해하면 되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학생들이 질문이 있죠. 글씨가 이뻐야 되나요? 이런 거죠. 선생님, 저의 글씨는 정말 지렁인데 어떻게 하죠? 이런 거죠. 아니요. 글씨는 평가 요소가 아니에요. 뭐 몇몇 선생님들이 뭐 주관적으로 그죠? 글씨 이쁜 거를 좋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지 않니? 뭐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다만 그게 핵심적인 내용도 아니에요. 글씨가 선생님은 뭐라고 얘기하면 글씨가 못생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잘 쓰는 거죠. 글씨를 잘 쓰게 하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크고 진하게 써주세요. 제발. 교수님들이 채점할 때 가장 많이 얘기했던 게 이거예요. 안 보여! 이런 거죠.
진한데 글씨가 못생겨서 그러면 해석이라도 돼. 그죠? 근데 글씨가 흐리거나 너무 작으면 안 보인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리고 글씨를 좀 크게 쓰면 글씨가 못생겨질 가능성이 없어지는 거지. 그렇게 한 칸을 가득 채우겠다라는 일념으로 들어가세요. 왜? 원고지 연필로 써도 되니까 지워도 되잖아요. 이렇게. 알겠어? 네,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접근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 다음 뒤에 보시면 이제 이모티콘 이런 거 쓰지 말래요. 정신 나간 친구들이 좀 많죠. 예. 왜냐면 연세대 문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려워요. 보통은 1번 문제가 두 문제가 나오죠. 1번, 2번 문제가 출제가 되고 어떤 출제 경향이냐면요. 1번에서는 설명문을 요구해요. 대표적인 게 문제 유형이 비교가 되겠죠. 근데 비교 말고도 그냥 설명 위주로 출제가 돼 있어요. 설명문을 쓰게 돼 있어요. 2번 문제는 뭐죠? 논설문을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논설문이니까 뭐죠? 비판하라거나 평가하라거나 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죠. 변하지 않아요. 자, 근데 문제는 1번 설명문이죠. 자, 그러니까 제시문을 보고 비교해라. 그러니까 제시문을 계속 보는 거야. 시간이 많이 소비가 되겠죠. 낭비가 돼요. 그러니까 2번 답안 쓰다가 시간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마지막에 뭐야? 죄송합니다 라고 쓰는 거나 아니면 뭐 유유를 쓰거나 이런 친구도 엄청 많죠. 이렇게. 아니면 편지 쓴다는 편지를 쓰는 친구들. 그 다음에 자기 고등학교를 밝히는 친구들. 저는 강릉고등학교 몇 학년 몇 반 누군데요. 지금 오늘 배가 너무 아파서 제대로 쓸 수 없어요. 제가 정말 잘 쓰는 사람인데요. 이런 거. 그런 거 쓰지 말라는 거죠. 왜? 교수님이 보면 그래 나 고등학교 동창이구나. 우리 혈연지연 학연 붙여줄게 할 수 있겠지만 아니죠. 교수님 못 봐요. 누가 봐요? 조교들이 우선 1차 검토를 해요. 알겠어? 답안이 현격하게 부족하거나 아니면 이런 색깔 분필로 쓴 거나 색깔이 있는 펜으로 쓰거나 또는 뭐죠? 이모티콘이나 편지 쓰고 자신의 신분을 밝힌 답안은 무조건 버려요. 그냥. 채점 자체를 안 해. 알았어? 그러니까 시간 관리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 정도고요. 왜 내용은 없죠? 자, 이제 연세대 논술 문제로 들어가 봅시다. 이런 거죠. 자, 이제 객관적 조건 다 지켰을 거라고 생각하고 최저 좀 잘 맞춰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논술 시험인데 논술로 넘어가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두 문제가 나옵니다. 항상. 두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설명문 쓰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논설문을 쓰는 문제가 나와요. 그리고는 뭐 연세대에서 얘기하는 것이 다면사고형이죠. 논술이라고 얘기하는데 너무 어려운 내용이죠. 되게 추상적인 개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선생님이 다면사고를 설명하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어요. 자, 중요한 거는 설명문을 잘 쓰는 방법인 거예요. 그 다음에 논설문을 잘 쓰는 방법인 거죠.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논리를 배우셔야 되는 거죠. 개미를 설명해봐 이런 거죠. 알겠어요? 자, 제시문 가와 나를 비교해봐. 그럼 여러분들은 뭔가 차이점을 찾기 위해서 뭔가 대단한 노력을 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선 설명문이라는 것의 근본적인 논리를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설명문은 뭐죠? 대상이 나와야 돼요. 그죠? 대상을 언제나 누락시키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제시문이 대상이 되죠. 그러면 제시문 속에서 주체도 있을 것이고, 그죠? 객체도 있을 것이고, 등등의 주체가 있다라는 거죠. 대상, 알겠어요? 대상에 대해서 뭘 쓰는 거죠? 개미 설명해봐.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개미는 머리, 가슴, 배로 나뉘어진 곤충입니다가 돼야죠. 그런 걸 일반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문은 뭐냐? 있는 걸, 알겠어? 다르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르게 표현하는 고급진 단어를 사용하는 게 설명문. 이게 그리고 논설문이죠. 논설문은 당연하죠. 주장과 근거를 가지고 누군가를 설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논설문 쓰면 크게 두 명의 학생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가 누구예요? 분량이 현격하게 부족한 친구. 그러면서 뭐야? 컨트롤 CV, 도돌이표.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했던 얘기 또 해도 끝나지 않아. 이런 친구들. 맞죠? 다만 분량이 현격하게 부족한 친구 또는 두 번째죠. 분량이 너무 넘치는 친구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 분량 문제가 생기는데 이 분량 문제는 오직 무엇 때문에 생기는 거죠? 근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알겠죠? 단순해요. 자, 그래서 이 근거 쓰기인데 이 근거 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죠. 그래서 근거는요. 두 가지가 있다는 것만 알아주셔요. 옹호적, 이제 본 수업 들어가면 배우게 될 거고 비판적인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는 거야. 엄마가 얘기하죠. 엄마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거야. 너는 사과가 좋니? 배가 좋니? 이런 거야. 둘 중에 뭐 먹을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내 주장은 뭐죠? 엄마 나는 배가 좋아요. 왜? 배가 달콤하고요. 나 목이 많이 써서 목이 아프니까 배를 먹으면 나는 정말 목에 보호하는데 정말 좋을 것 같아 엄마.
그럼 엄마가 뭐라 그러죠? 그래, 배 먹어. 맞죠? 이렇게 하면 설득이 당한 거고. 근데 엄마가 오늘 사과가 맛있어. 그래도 사과 먹어봐. 이러죠. 설득이 된 거야, 안 된 거야? 안 된 거죠. 자, 선생님이 방금 얘기한 거죠. 배를 먹으면 목에 좋아요가 뭐죠? 옹호적 근거가 되는 거야. 됐어? 옹호적 근거로는 설득력이 조금 약해요. 분량이 많이 나올 수도 없어요. 됐어? 그러면 분량이 많이 나오거나 분량을 새로운 내용을 쓰는 건 뭐죠? 비판적 근거가 돼야 돼. 엄마, 나는 배를 먹어서 내 목을 보호하고 싶어. 근데 사과는 직접 사과는 지금 밤이란 말이야. 밤을 먹으면 사과는 독이야. 내 몸의 신경을 파괴할 것 같아. 그리고 나가 사과 알러지도 있어. 만약에 내가 사과를 먹고 알러지가 걸려가지고 지금 고열에 빠진다면, 고열이 난다면 나 강의 어떻게 망할 거 아니야. 그럼 엄마가 뭐라 그래요? 그래도 사과 먹어봐 할 사람은 별로 없겠죠. 그래서 비판적 근거가 설득력의 가장 중요한 열쇠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연세대 문제 같은 경우는 다른 거 없어요. 1번 문제를 왜 설명문 냈겠어요? 출제 의도가 명료해요. 그래서 출제 의도에 맞게끔 여러분들의 답안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가 1번 문제 설명문. 그래서 채점을 좀 빨리 하고 싶어요. 그 다음 2번 문제가 왜 논설문이죠? 논설문의 채점 기준은 완하다. 좀 느슨하겠죠. 당연하죠. 논설문인데 무슨. 주장이 중요하겠어요? 아니요. 근거가 중요하니까요. 그러니까 뭐죠? 논설문에서 점수의 격차가 생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말씀드리면 1번에서 탈락자를 고르고 2번 문제에서 합격자를 고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연세대 논술 어렵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근데 제일 기본만 지키시면 돼요. 교수님이 출제한 문제와 제시문을 가지고 커뮤니케이션 한다. 그것만 갖고 들어오시면 논술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가지세요. 이거 다라고 얘기하는 친구와 이거일지도 몰라라고 얘기하는 답안은 확실히 점수차가 이룰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딱 보고 자신을 믿으세요. 선생님이 알려주는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풀어나가면 그게 정답이 되고 그것을 믿고 쓰면 확실한 답안이 될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본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연세대 논술을 준비해야 되는지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강의에서 볼게요. 안녕!